네, 박지현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우리 박지현 TV입니까? 네, 박지현 변호사. 지금 같이 생방송 나가고 있고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박지현 TV 시청자 여러분. 네, 고승국 박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지금 세 군데에서 재검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인천 연수울, 울산, 경남 양산 을인데 울산 지법에서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양산을. 예. 예. 근데 서울 영등포. 개포한 장소가 울산 지법이었습니까? 예, 울산 지법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등포 의령. 네. 그래요. 거기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의 물적 증거들이 다수 발견됐다. 네. 연수울은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연수울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까지 나타난 물적 증거들을 쭉 한번 직접 그림으로 좀 보여주시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PPT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러세요. 예. PPT를 준비했고 대부분이 연수울 사진과 그 증거 보존 절차에서 찍은 사진인데 패턴은 동일합니다. 예. 예, 한번 보시죠. 자, 예. 이게 남양주 갑에서 재생 되나요? 재생? 영상은 안 돼요? 그래요? 이 영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남양주 갑에서 증거 보존 절. 네. 자, 이거 영상 보여주실 거예요? 예.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어가지고. 소리 나나요? 이게 사전투표, 지역구 사전투표함을 열었던 겁니다. 예. 지금 열고 있는 거네요? 네, 남양주갑에서 홍은숙 그 의정부 지법 부장 판사님 앞에서 열었던 예. 건데 이제 지역구 투표함을 열었는데 열었어요? 지금? 네. 저기 비례대표 투표지입니다. 왜 다시 닫지? 증거 보존을 하려고 할 때 예. 지역구 투표함을 보존해야 되는데 예. 지역구 상자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비례가 나왔고. 비례대표 투표지들이 나와요. 그럼 저 표가 잘못 들어가 있거나. 예, 잘못 들어가 있다. 예. 그만큼 완전히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그래서 거예요. 급하게 덮은 거구나. 네, 네. 이게 보면은 비례인데 이게 뭐예요라는 제 육성 장면이 나옵니다. 예. 예, 제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네네. 이 엄청난 관리 실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요. 자, 그다음, 다음으로 예. 가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 그 영상이죠? 네, 예, 네. 좀 다음으로. 예. 이 현장에서 다니면 정말 이 황당한 일들이 참 많겠네. 예. 제가 이 증거 보존을 9군데를 다니면서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자, 보니까 예, 다시 그림이 나왔네요. 이게 연수울에서 자녀 투표 용지 그러니까 투표하고 남은 용지. 예. 예.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저게 매수가 빠져 있죠. 몇 매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네. 몇 매가 써야 되는데 저렇게 누락된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디서 이거는 이제 이번 연수울 재검표에 등장한 저게 네. 일장기 투표지거든요. 예. 일장기 투표지. 저게 사전 투표가 아니라 당일 투표입니다. 저 당일 투표도 지금 보면은 한 번도 접히지 않은 거죠. 저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왔고 이게 저기 선거 관리인의 도장인데 예. 그거 안 보이네 문개조사? 이게 뭉개져서 안 보이고 저게 천장이 넘게 나왔습니다. 소문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천장이 넘게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투표록 개표록에는 한 번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항의를 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녀 투표 용지의 매수가 예. 저렇게 안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선관위 관계자들이 또 볼 텐데요. 예. 실제로 영등포을 투표 상자를 열었을 때 자녀 투표 용지가 수상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장난을 쳤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어떻게 수상했어요? 의심이 어떻게 갔어요? 원래 박사님 저걸 한번 쫙 보십시오. 예. 여기가 예. 이 찢긴 자국이 신기하다. 예. 원래는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아하.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 잘라서 주게 돼 있어요. 준비를 해서 잘라서 준비를 했는데 예. 부랴부랴 증거 보존을 위해서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이쪽으로. 예, 만들었다라는 그 사정을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게 투표함인데요. 네. 이게 이제 연수 투표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죠. 이런 식으로 파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개의 그 투표함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여기 핀이 보이죠? 이 핀이랑 이 스티커 부착 상태가 뜯어진 것들이 있는데 요걸 예. 떼면은 요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아, 투표 용지를? 네, 아하. 집어넣을 수 있는데 특정 투표한 이걸 이제 봉인한 거 아니에요? 예, 봉인한 거는 뜯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뜯어진 것들이 있었고 저 예. 핀이 빠진 것들이 있었어요. 아하,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선관위는 어떤 일을 했냐? 그 앞부분 한번 다시 보면 다시 돌아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뜯어버렸습니다. 다 뜯어버렸구나. 네, 이렇게 증거보전 절차에서 아예 모든 걸 다 봉인을 뜯어버려서 예.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예. 모르게 만들었다? 예, 딱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주장하시는 거군요. 예. 수상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증거보전 아하. 절차가 진행되면 그때 문제를 지적을 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없어지거나 이렇게 은폐를 시켜버리는 현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 다시 가시죠. 네. 예. 이게 이제 유명한 구리 그 증거보전에 찍었던 관내 그 사전투표인데요. 네. 그 사전투표인데 전부 다 이 빳빳하지 않았습니까? 빳빳하네. 예, 신권다발 같은. 접혀져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증거보전 절차에서 일부 획득한 것이었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찍었던 투표 촬영 영상이었거든요. 음. 충격을 나서 주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 전부 다가 대부분이 그 이제 황교안 대표 그 후보께서는 40%라고 했는데 예. 40%가 아니라 90% 이상이 예. 당일 사전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신권 다발처럼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예. 절대 저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이게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157조, 158조, 218조 19가 접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서 해야 접어서,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을 하면서 이게 접어서 넣은 거죠? 이거는 제가 예. 보궐선거에서 예. 제가 서초 개표소랑 강남 개표소를 이제 순시를 하다가 찍은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투표가 돼. 예, 나름 정상적인 예. 겁니다. 접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보면 색깔이 좀 바랜 것들이 나오죠. 불과 며칠이 안 됐는데 색깔이 바랬습니다. 아, 그리고 저렇게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앞에 걸 다시 보여주세요. 예. 예. 원래는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예. 거예요? 이게 예. 전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음. 한번 다 넘겨주세요. 자, 예. 이 중국인들은 전부 다 저렇게 접지 않고 투표를 합니다. 아, 그거는 거의 공개 투표거든요. 예, 공개 투표고 접지 않고 이렇게 투표를 중국의 하는데 투표 방식이야. 거의 공개 투표야. 예, 그런데 사실 투표가 만들어졌다라는 의혹이 정말 많은데요. 의혹이 정말 많은데 이게 이제 연수을에서 이제 예. 찍은 사진인데요. 예. 그 이제 그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빳빳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몇 장이 한 번 정도 접혀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예.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아, 그래요. 거기 보이네. 예. 예. 거기. 요 정도로 접은 투표지만 네. 보였었고 나머지는 한 번도 접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도 그냥 이 사람이 접은 것 같지는 않죠. 아, 그냥 접힌 것 같으네. 예, 뭔가 다른 이유로 접힌 것 같은데 일부 접힌 몇 개는 저런 자국이었습니다. 두 번 접힌 거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게 제가 20만 장이 넘는 투표지를 보고 느낀 소감인데 전부 다 저렇게 될 수가 없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투표한 투표지들은 어디로 갔다. 유감스럽게도 그 시점 전후해서 전국 물류창고에 20몇 개가 불이 탔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번 다음 보시죠. 이게 이제 재검표 현장에서 찍은 투표지들의 사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구리 증거보전 절차에서 봤던 그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가 예. 재검표 현장에서는 그냥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전부 다 이랬습니다. 전부 다. 아하. 전부 다 이래. 그러네. 예. 그러니까 모든 투표지가 이랬습니다. 모든 예. 투표지가. 넘겨주시죠. 모든 투표지가 이랬습니다. 다 똑같으네. 예. 아까 우리가 다른데 정상적인 투표를 네. 찍었던 접어서 투표한 거 네.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예. 개표 현장에서 찍었던 혹시 그때보다 종이 질이 더 좋아져서 그래서 연수을에서는 예. 제가 인쇄 전문가를 데려왔는데 예. 인쇄 전문가는 150g짜리 종이를 썼다라고 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예.
사전투표와 본투표 투표용지는 제가 계약서까지 다 입수를 했는데 거기는 1제곱미터당 100g 투표지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연수에서 인쇄업자가 계속 보더니 이거는 155조지입니다. 그럼 인쇄업자가 보면 알아요. 만져보면 알아. 바로 알거든요. 155조지라 했고 양산을에서는 계책을 했습니다. 계책을 했는데 이 가로 세로가 좀 다르거든요. 가로는 10으로 또 동일한데 세로는 투표 그 후보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길이가. 그런데 이제 양산을은 이제 15cm였거든요. 그럼 150g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쟀더니 264g이 나온 거예요. 더 두꺼운 종이로 썼구나.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법관이 그거를 계측을 거부를 하고 공식 계측을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검증조서에 기재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실제로 150g을 썼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제 영등포홀에서는 무게 계측까지 했었습니다. 영등포홀에서는 무게 계측까지 했는데 그때는 또 정확히 났어요. 18cm에서 180g이 나와가지고 계측했는데 영등포홀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증거 보전을 법원에 하잖아요. 그 법원에 그 박용찬 후보가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찍었는데 그 마지막 사진이 증거 보전 말고 이제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 뜯으러 갈 때 그 사진이 달랐던 거예요. 현격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기를 검증조서에 기재를 했거든요. 우리가 찍었던 사진과 지금 법원에서 10대의 사진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무게를 측정도 하고 검증조서 기재를 했는데 영등포홀에서는 또 같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2번 갈았다라는 의혹도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요. 네. 그리고 이런 투표지들이 수천 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 이 투표지가 어떤 부분이 문제예요? 이거요? 예. 이런 투표지 수천 장이 나왔거든요. 수천 장에 수만 장이 나왔거든요. 정상적인 투표지일까요? 일단 안 접힌 거를 제외하고. 안 접힌 걸 제외하고. 네. 처음에 보면은 정상적인 투표지 같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인쇄업자가 이거 인쇄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전투표는 참고로 프린터로 출력을 합니다. 인쇄업자가 이거 딱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전 모서리 보면 모서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1번, 2번, 6번, 7번. 여기 약간 이러네? 약간 이렇게 돼 있네? 그 2번도 그렇죠. 여기. 1, 2번 다 그래. 여기 7번도 이렇죠. 그러네. 약간씩 밀렸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뭔지 모르다가 딱 그 전문가 딱딱 이건 문제 있는 투표지입니다. 문제 있는 투표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잠깐만 이거 조금 확대할 수 있어요? 요게 확대한 사진들입니다. 그렇지. 지금 우리 박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 부분. 그게 직선으로 쭉 간 게 아니라 약간 밀렸잖아요. 약간 밀렸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다 지금 그런 거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 대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한 장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장,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도 계속 이런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번호 잘못 쓰면 계속 쭉 가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근데 이제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의 특징이 뭡니까? 대표장에 오면 섞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프린터가 좀 실수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럼 전국의 모든 프린터가 실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만 장이 나왔는데 이런 투표지가 그러니까 하나만 나오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같은 인쇄기로 그냥 계속 찍다 보니까 오류 나는 것들을 계속 찍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국의 모든 프린터가 다 고장났거나. 그러니까요. 똑같은 데서. 전국의 모든 프린터가 고장 이 정도 되면 앱손은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앱손 CN3400 그 제품인데 이런 것들이 수천 장이 아니라 수천 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보자. 뭐가 잘못됐나?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제 어그러진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어그러진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형태는 다르지만 그게 몇백 장씩, 그러니까 100장 묶음이면은 그 100장 묶음별로 수십 장씩 이렇게 묶어서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어떤 게 문제가 있습니까? 박사님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어그러진 건 없는데? 그 위에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을 한번 보면 두 번째 줄. 줄이 색깔이 색깔이. 예. 이거. 예. 요 색깔. 예. 여기 색깔이 다르네. 예.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맨 위가. 이거 맨 위가 색깔이 다르네. 예. 근데 이것도 이거는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이거는 까만색이고 나머지는 다 까만색인데 이거는 약간 분홍빛이 들어요. 예. 요 선만 그래. 네네네. 그리고 여기도 요 선만 그래. 예. 그건 약간 일그러진 부분도 있죠. 근데 이것도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 정, 주 이쪽에 글자에 한자씩 글자 색깔이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아하. 예, 프린터를 뽑다 보면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죠. 한두 개, 잉크가 모자라서.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한 장만 나온 게 아닙니다. 20장. 전국의 프린터? 예. 전국에서 모았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한 분 모았는데 비슷하게 같은 증상이 있는 것들이 20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영등포울에도 저게 빨간 줄, 파란 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0장이 나왔습니다. 아니, 100묶음에서 20장이 나오면 그게 20%네. 그러니까 하자율이 20%라는 거지. 전국에서 한 표씩 온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성안읍이 있고 용의동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와야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요. 상식으로 설명이 이 프린터 회사가 어디? 앱손이요. 앱손? 네네. 앱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이렇게 이상한 제품으로 만들었냐 이러고. 사실 이거는 집단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면은 선관위가 계속 이거는 하자 없는 물품이라고 주장을 하면 실제로 엄청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앱손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그럼 앱손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우리가 회사 프린터로 출력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예,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아니면 시연을 하든지. 그렇죠. 자기네 프린터가 이렇지 않다는 걸. 그렇죠. 예, 그다음 없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요즘에 이발이로 유명한 건데 이제 재단 실패한 자국입니다. 이거? 네네. 칼로 자르다가 이런 것들이 영등포에서 나오고 양산에서 나오고 이 이발이 장면이 영등포에서는 또 이렇게 약간 거칠게 잘려진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저게 이제 뭐 대법원에서 위조됐다는 논란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런 식으로 지역구 투표지. 근데 이게 지역구 투표입니까? 아니면 사전 투표? 지역구 사전 투표잖아요. 지역구 사전 투표. 예, 지역구 사전 투표 프린트에 출력되는 투표지가 이렇게 나올 확률은 그러니까 프린터로 한 장 한 장 출력하는데 옆에서 잘리는 저런 게 나오는 거는 불가능하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은 전무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 투표지는 다른 데서 만들어서 가져갔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 신기한 게 이게 무효 투표지의 하나거든요. 네 군데 다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효죠. 저건 당연히 무효인데 여기서 보면 같은 키표인으로 찍었는데 제 윗부분은 좀 두껍죠. 그래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저렇게 나올까 이게 좀 되게 궁금한데 같은 걸로 찍었었겠지. 같은 걸로 찍었는데 다르게 부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옆에 보면 이게 이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이제 기표 도장이거든요. 이 기표 도장이 저게 정상적인 기표 도장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 그러네. 저게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기표 도장을 보면서 뭔가 다른 걸로 찍었거나 기표 도장은 그 투표소에 가서 이렇게 투표하는데 천막으로 쳐놓은 데가 5분 되면 기표 도장도 5개를 하나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네네. 지금 근데 이거는 이거는 하자가 있는 기표 도장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표 도장이 그렇게 하자 있는 물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저게 뭐, 그냥 간단하게 저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기표 도장은 이렇거든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는 다양한 기표 도장이 나왔는데 사실상 선거에 찍히는 기표 도장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제가 이제 영등포울 변론에서 상대방 피고한테 대법관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4.15 총선에서 사용한 기표 도장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답을 해라. 답을 안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선관위 지금 쫙 있는데 거기 뭐 선거국장이나 선거관리 담당인사가 한 20명 넘게 왔거든요. 이거 한 가지지.
한 가지죠. 그 답을 못했습니다. 그 추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서면으로 제출을 안 했거든요. 아니 그걸 왜 서면으로 해? 한 가지지. 아니 당연히 하나죠. 하나인데 그 답변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 기표 도장의 출처가 정말 불명확하기 때문에 예. 선관위 직원들이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10시가 지났지만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더 하면 돼요? 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15분만 더 네, 하겠습니다. 예. 자, 넘어주시고요. 네, 이거는 첫 번째 뭐가 문제인 거 보십시오. 우선 이게 문제고. 네, 그거는 당연히 또 문제고. 이거 접힌 게 아닙니다, 박사님. 아, 이거 빳빳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고 네. 여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 잘린 거. 이거 잘렸네. 예. 예. 아니 보통 이렇게 돼야 되거든. 여백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저거는 양산의 장면이거든요. 예. 양산은 재검토장에서 찍은 건데 저거는 이쪽이 잘렸죠. 이쪽이. 그건 저쪽이 잘렸네. 예. 또 이거 대구 중구는 이쪽이 잘렸고. 이건 이제 개표장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건 분당을인데 또 이쪽이 잘린 거죠. 그러네. 근데 이런 투표지들이 과거에는 진짜일까? 왜냐면은 잠깐만, 저것도 사전투표? 네, 사전투표. 예. 그러면 사전투표는 이게 자꾸 강조하지만 프린트를 한 명 한 명 뽑아주는 거거든. 저렇게 잘릴 수가 없어. 불가능합니다. 네. 프린트 전문가들이 여백이 저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무리 오류가 있어도 저렇게 나올 수가 없다. 저거는 뭔가 만들어서 자른 거다.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자른 거다. 그게 또 한 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런 게 수십 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 장만 감정을 지금 조재현 대법관이 채택을 해서 그렇지 저런 것들이 수십 장이 나왔습니다. 양산을 영등포을 연술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어디가 잘린 부분 혹은 여백이 좀 많이 모자란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종래에는 개표 영상에서 발견된 것들은 저게 진짜일까 논의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영상은 또 조작했다고 해버리는 증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대법관이 있는 현장에서 진짜 살펴보니까 저런 투표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아니 저건 우선 저렇게 나올 수가 없고 불가능합니다. 저렇게 나오면 저거는 하자가 있는 투표용지니까 그렇죠. 쓰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런 투표지가 있었다라는 개표록이나 투표록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항의 안 했다는 거죠. 예. 절대 저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많았고 한두 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최소 수십 장이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장기 투표지 이런 것들이 1000장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일장기 투표지는 뭐예요? 투표관리관 도장이 정규 투표 문거려진 거. 그런 문거를 이게 정상인가요? 예, 그게 정상인데 그게 정상인데 지금 저거는 완전히 문거려졌다는 거죠. 저게 다 만들어진 거죠. 투표 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시급하게 만들어서 집어넣은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은 이게 이제 검증조서에 기재된 별지 3-1 이 대법원 검증조서에 기재된 그 투표록입니다. 이 조재현이 검증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누락을 했는데 제가 투표록과 개표록을 전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이 문제되는 부분을 다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투표록과 개표록을 했을 때 송도 유동 제6투에 투표지가 투표관리관 도장이 일장기여서 뭐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했음 이런 게 없었습니다. 개표록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한 부분이 잘려가지고 유권자가 이상하다고 문제되게 했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 사전투표하면서는 저런 것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본투표죠. 일장기 투표는 또 본투표, 사전투표, 본투표 다 문제가 있었던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테이프 붙인 흔적. 테이프 붙은 투표지들이. 저기 무슨 테이프인지도 모르겠어요. 뭐야? 저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아래 있고, 저 위에 있고. 이건 본투표. 아니요,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용지는 그때 출력. 출력하는데 어떻게 저런 게 붙을 수가 있어? 붙을 수는 없습니다, 저거는 붙을 수가 없어요. 뭔가 잘렸는데, 100장 공급하기로 했는데, 100장 중에 한 장이 하자가 생겨가지고, 그냥 종이로 덮어버린, 종이 테이프로 저렇게 붙이고, 저는 스카치 테이프도 위에 붙인 건데, 영등포 올해는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뺑 둘린 그런 투표지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런 투표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 그리고 저렇게 붙어 있는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저것도 수십 장이 나왔습니다. 저 실제로 개표 영상에서 붙어 있는 저게 본드네. 예, 본드에 아니면 저렇게 딱 안 달라붙죠. 예, 저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윗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책이나 메모지 이런 데 보면은 뒤에 하면 본드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런 걸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이런 투표지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본드 투표지들도 있었고요. 너무 엄청난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알겠어요. 이제 일단 저 물적 증거,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 의심 물적 증거들입니다. 이 양산을, 영등포을, 연수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제 황교안 후보와 대담하면서 황교안 후보가 또 다르게 제기한 문제가 그 선거인 명부. 우리나라에서는 희성도 아니고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깨시. 그거는 이제 우편 투표. 희시 이런 선거인 명부가 있어서 이거 중국 사람인가? 했더니 나중에 그게 김씨로 바뀌고 뭐 그랬다. 이렇게 그게 이제 우편 투표 배송 경류 현황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수신자 명단에서 희시, 깨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희시, 깨시, 횡시. 횡시. 그런 애 한 우리나라에는 진짜 없어요? 없어요. 성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자 이제 깨시를 김씨로 바꾸고 그랬습니다. 사실 회사 동료가 받아야 되는데 배우자가 받은 그런 것들도 있고요. 배송 경유지도 제가 황 대표님한테 황 후보님한테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셔서 뺐는데 배송 경유지도 뭐 예를 들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인천에서 제주까지 갔다가 부산 거쳤다가 인천 오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거 아니죠. 그런 배송 경로들을 가진 그 우편 투표 경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근데 것들이 그건 어떻게 확인해요? 등기 번호를 치면요. 배송 경유지가 뜨거든요. 그 272만 개를 전부 다 우편 투표는 등기로 해서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추적이 되는구나. 그래서 272만 개를 전부 다 그거를 다 해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캡처를 다 해가지고 그걸 데이터 베이스로 뽑아가지고 그걸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는 110만 개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이 또 검토를 해보니까 한 150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72만 개 중에 과반이 넘는 수가 조작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는 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재자, 뭐 군에 간 장병들이 이게 하면은 이걸 우편으로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게 270만 중에 150만이 270만 150만 개 이상 이상이 이렇게 그 직선으로 오지 않고 막 뺑뺑 돌아서 오고. 시간을 2시간 만에 가야 될 거 1분 만에 가버리고. 그게 왜냐면 딱딱 찍히거든요. 왜냐면 택배도 언제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그거 다 우리가 추적이 되죠. 그 추적이 다 되지 않습니까? 2시간 거리를 1분 만에 간 걸로도 나와요? 순간 이동한 걸로 나오고 그런 것들은 그건 돌아온 것보다 더 심하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게 선거 관리상의 잘못 또는 우편 등기 우편 배달상의 실수일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선관위가 처음에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부인을 할 때 이 우편 투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요. 이건 모르겠다. 우체국이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우체국은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했는데 272만 개 중에 150만 개가 그렇게 되면 그럼 대한민국 우체국 못 믿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예를 들면 오류율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트가 이제 한 뭐 270장 272장 이 정도 나오면은 한 0.01% 뭐 이렇게 해서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과반 이상이 다 오류라는 거는 그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국 일일 시스템, 택배 시스템, 우편 배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박사님 지금 지역구가 어디신가요? 지금? 저는 종로입니다. 종로는 갑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송파가 갑을병이 있다고 하면 송파갑에서 송파을로 만약에 이제 송파갑에 사는 사람들이 송파을이나 병 지역에 가가지고 우편 투표를 하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거 없지.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해?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 바보 아니야? 인천 연수 경우에는 2만 명 중에요. 예.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예. 다른 인천 지역 가서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일부러? 예. 뭐 신기한 사람들이네. 예, 경기 지역까지 합치면은 14,000명 정도, 70%가 되고. 예. 영등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도 여의도 사는데 영등포 갑지역을 사는 사람이 갑지역 가가지고 투표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게 나왔어요. 2만 명 중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 하나 조작이라면 설명이 되지만 조작이 아니라는 점을 상정을 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검표 결과에서도 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관들도 열기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비례대표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는 것 자체를 엄두를 못 내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관외 사전투표는 우편 투표이지 않습니까? 이제 봉투 안에 집어넣어요. 왜 저렇게 빳빳하게 나왔냐. 전부 다 빳빳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관위 직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봉투가 커서 그냥 넣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선거법상에는 일단 접어서. 저도 접어서 몇 번을 접어서 넣거든요. 그 법적으로 그렇게 접어서라고 돼 있어요. 선관위 직원도 접어서 넣으십시오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안 펴질 확률은 거의 1%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선관위 직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봉투에 그냥 한 번도 안 적고 넣었다. 그래서 저렇게 나온 거다. 모든 사람이 저래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례대표 투표 용지는 무조건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니까. 봉투보다 크거든요. 안 접힌 게 나오면 전부 다 무용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뭐 필살기로 이제 형상 복원 기능을 가진 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형상 복원 기능을 가진 종이는 없습니다. 접어서 넣었는데 그거 빼내니까는 형상 복원이 됐다. 근데 이 형상 복원도 이제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가 있으면 진짜 공상과학 소설을 쓰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록이마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지식인들, 정치인들이 거기에 어용을 하고 있고 그 범죄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아예 입도 안 내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 당에 있는 우리 우파 정당에 있는 어용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이준석이도 마찬가지고요. 또 몇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실드를 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스스로 이런 엄청난 증거를 보고도 저런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바보고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바보거나 스파이거나 지 뭐. 그렇죠. 근데 바보일 확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답은 뭐 다른 것이겠죠. 황교안 후보가 그 후보 간담회 첫 번째 간담회에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자 제일 격렬하게 부정선거는 무슨 하면서 나댔던 것이 하태경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하태경. 이준석이 하태경이 이런 자들이 4.15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는 없다. 근데 제가 최근에 19대 대선 무효소송을 수임을 해가지고 그걸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유권자들이 경선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뭔가 특정 경선인 참여자 중에 홀수 번호가 쫙 빠졌다. 이런 식으로. 그때 문재인이가 당 대표, 당 후보가 됐던 그 경선에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19대 대선에 선관위 보안 자문위원으로 이준석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 친구가 문재인이 대통령 된 대선에서 선관위의 나름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거는 강한 부인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황교안 후보가 4.15 총선 무효 선언을 그래서 어제 그저께 했어요. 무효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이 무효 선언을 한 건데 그런데 진짜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어버렸어요. 당에서 아마 모를걸요? 무효 선언을 했는지도? 일부러 침묵을 시키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님 그 발언 영상도 사람들이 이제 1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올리고 항의를 하니까 또 다시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참 그러니까 지금 당 홈페이지에 4.15 부정선거 이거 올라가면은 다 삭제된다고요? 네, 그것도 있고 동영상도 처음 동영상에 대해서 카운터가 해서 황교안 후보님이 제 1등이었어요 조회수가. 근데 그거를 내려버렸습니다. 당 홈페이지에서? 네. 내려버리고 다시 또 올리고 항의를 하니까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나는 걸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당당해야죠. 아니 근데 왜 황교안 후보는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대선 후보 경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황교안 후보의 영상을 내리는 것은 당이 어떤 자인지 몰라도 그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거네.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주장을 그 탄압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황교안 후보라는 경선 후보에 대해서 이 불이익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출을 지금 못하게 하는 거니까. 사실 이제 여론조사를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론조사가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그 후보의 동영상 조회율이 그래요. 후보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거죠. 뭐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구글 빅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1등이 그래도 윤석열로 나오고 워낙 요즘에 그 고발 사주 문제 때문에 2등이 황교안 후보로 나옵니다. 2, 3등으로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또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황교안 후보에 대한 그게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철저하게 이것을 소외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받은 그 전화번호 데이터가 성관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성관이가 이제 작년에 부정선거 이걸 조사를 하다 보면 600만 개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관이가? 후보자의 성향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관이가 왜 그걸 갖고 있어? 그러니까 갖고 가지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모으는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걸 예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관이가 왜 국민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죠? 학력경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개표 사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또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해서 쓰고 난 다음에는 없애야 돼요. 근데 후보자의 데이터는 전국에 있는 후보자 다 합쳐도 2, 3만 명이 안 됩니다. 600만이라는 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 10만 명 돼도 그게 문제인데 600만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하라고. 그러니까 형상 보건 기능이나 이 600만 이게 후보자의 데이터라는 것도 아마 지금까지 출마했던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해도 600만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성관이 거짓되는 변명들이 부정선거를 인지를 하면서 저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황교안 후보랑 대담하면서 이제 황교안 후보 본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선거사범 수사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보다는 대선이 부정선거하기가 훨씬 쉽다. 맞습니다. 적어도 인쇄를 해도 지역구별로 후보 이름 따로 해야 될 수고로움이 없지 않냐. 그렇죠.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니까. 그래서 이번에 4.15 총선에서 동원됐던 각종 이 부정선거 기법 중에서 제일 안 걸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전국 단위로 부정선거가 자행될 개연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눴는데 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 4.15 총선은 재보궐선거랑 같이 진행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데이터가 다릅니다. 보궐선거 데이터랑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가 달라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장은 미래통합당이 됐는데 가불병은 전부 다 미래통합당이 졌거든요. 분당을 같은 경우에도 지방의원은 그 미래통합당이 됐는데 또 국회의원 선거는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하나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천안은 진짜 이상했지. 박상돈 후보가 천안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그리고 우리 쪽 후보가 신범철 후보, 박찬주 후보가 약한 후보가 아니거든요. 다 줬어.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 자기들도 찔릴 겁니다. 그런데 대선은 정말 쉬워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 작업을 할지. 그렇지. 해외에서 어떻게 예를 들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있는 물품들이 많았는데
야, 한국에서는 이제 접으니까 접어서 납품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쟤네도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해본 거지. 예. 이제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 용지가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고요. 네. 제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을 하면서 투표지 제조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때 700만 장이었나? 그 제조 과정을 제가 보면서 네. 조금만 흠결이 나와도 그건 다 폐기 처분. 파쇄하죠. 다 네. 폐기 처분하고 네. 다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일련 번호도 다 새로 쓰고요. 근데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있을 수가 있다라고 선관위가 궁색하게 변명을 하는데 정말 참 저게 알고도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랬었습니다. 내년 대선은 철저하게 부정선거를 더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검표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까? 계속될 수 있는데 예. 재검표 열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에서 열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쪽 후보들이 재검표 요청한 게 몇 건 더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이제 대략 30건 정도가. 예. 31건이 증거 보존이 됐거든요. 네. 서치아도 한 분, 두 분 계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28건 중에 한 25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5개의 투표지를 또 저게 증거 보존은 돼 있는데 25개 네네네. 투표지가 저게 그 사이에 바꿔치기 안 되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영등포 을 같은 경우에는 봉인에 돼 있는 문고리의 그 도장 위치나 테이프의 위치가 달라가지고 현저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안에 통과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아직 제가 지금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사진을 지금 공개할 수는 없는데 그 지금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현출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네. 왜 사진을 못 찍게 하지?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죠. 사진을 촬영권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웠었습니다. 네. 사진을 못 찍게 하고 영상을 못 찍게 하고 세상에 공개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는 결국 부정선거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이 이걸 주재하면서 네네. 지금 다 지금 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니 그게 감출 게 뭐 있으며 비공개할 게 뭐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추는 거죠. 특히 조재현 대법관은 지금 검증조서도 조재현 대법관이 있었거든요. 세대한 축약을 없애고 하는 것 흔적을 볼 수 있고요. 조재현이? 예. 근데 조재현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김미리 그런 사람들을 영장 전담 판사로 보내. 그럼 민변 출신입니까? 아니요. 그냥 민변 출신이 아니고 그 국제인권법 학회 이런 쪽 사람들을 배당을 시켰던 그 인사 관리를 했던 이 정권의 우리과의 연구에 그쪽 출신이구나. 김명수 계열이. 예, 김명수 계열에 있는 그런 사람. 조재현은 사실 옷을 일찍 벗어가지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앉힐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법원 인사를 어느 정도 알려면은 뭐 부장도 해보고 이제 법원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면서 법원 행정처장으로 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상당히 오랜 기간 했던 사람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앉혔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실제로 인사 결과가 뭐 우리가 알듯이 조국이나 뭐 최강욱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엄청나게 늦어지고 이상한 우파 사람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만나면 구속되는 게 일수인 그런 인사를 했던 담당자가 조재현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저걸 다 주관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그 사람이 인천 연수울도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이었지만 조재현 대법관이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주심도 아니었으면서도 이건 아니야. 감정 대상도 사실은 저게 100장이 연속으로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그 한 장만 채택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저기 감정 대상물 중에도 색깔이 이상한 거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없어요. 그리고 검증 조서도 사진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하게 찍은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수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 직원이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거든요. 지금 대선 주자들 중에서는 황교안 후보만 이 부정선거를 갖고 투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기표 전 의원이 이제 후보가 맞아. 장기표 후보도 이제 이런 법치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박찬주 지금 후보도 예.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도 부정선거 얘기를 했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하긴 했는데 예. 제대로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이전에 4.7 보궐선거에 단일화 때 예. 이봉규 TV 나와서 뭐 부정선거 관련 얘기를 살짝은 했었는데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본인이 컴퓨터 전문가잖아요. 그렇지. 대한민국 해킹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전자개표기나 서브로 인해서 63대 36이 됐다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제일 빨리 캐치해야 할 사람인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게 처음에 저는 제일 바보 같은 거고, 드루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드루킹도 사실 그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자기가 IT 전문가인데 그걸 제일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희생자잖아요. 네. 그래, 그런 걸 보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이 사람이 정치나 대통령을 하거나 어떤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말 회의감을 느끼게 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박지원 변호사가 이 재검표 현장을 온몸으로 지금 이걸 버티면서 자료도 체증하고 또 축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재검표를 위한 그 자료 보전, 투표함 보전 신청은 아직까지 28군데가, 28군데라고 그랬나요? 지금 한 25군데 25군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군데가 재검표 됐을 뿐인데도 지금 이러한 부정선거 의심 물적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5군데가 다 재검표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지금 박주현 변호사의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좌파들이 겁이 나서 재검표 자체를 지금 일정을 자꾸 늦추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나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한정 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그 지난 4.15 총선에서의 부정을 밝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구 대선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좌파들이 기획했다면 했을 수 있는 그런 부정선거의 그 의도와 계획을 원천 봉쇄하고 좌절시킬 수 있는 이런 그 경고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대로 또 새로운 이 부정선거 관련 합리적 의심이나 의혹이 제기되는 대로 박주현 변호사를 모시고 다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어디를 봐야 되나요? 이거. 대한민국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더더욱 어두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부정선거를 엎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발본색원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이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홍콩 주민들이, 홍콩 시민들이 지금 400만이 떠났고 200만이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는 떠나고 있습니다. 그 두 나라의 공통점은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했다는 것이고, 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고, 선거권을 제약을 하거나 뭔가 부당하게 빼앗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진 이 엄청난 일을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어둡습니다. 우리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기점에 있는데, 대한민국을 앞으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유를 투쟁해서 얻어야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부정선거도 막고, 이미 있었던 부정선거도 철저히 발본색원에서 심판하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고, 이를 무시하는 후보는 솔직히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부정선거 의심, 물적 증거들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습니다.